안녕하세요. 떠돌이 사주에 관한 내용이 쌈명통의 해독 177페이지여 어디에 토국윤하의 그 내용이 재미있게 실려 있어서 그 내용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에 이르기를 무기가 윤하에 거주하면 타향을 떠돌아 다닌다 하였다. 이 사주를 보면은 무진, 갑자, 무신, 기묘인데 일간이 무토가 됩니다. 무토 일간에 신이 있고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무토나 기토가 윤화를 만나서 이 사주는 타향을 떠돌아다닌 그런 사주가 된다고 하겠죠. 이 편에서 토국윤하라 해서 마치 어떤 하나의 격을 결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서술되었지만 이렇게 꼭 격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타향을 떠돌아다닌다. 무엇이? 무토나 기토의 일간이 신자진 수국을 만났을 때 타향을 떠돌아다닌다.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한다. 또는 외국에도 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일반 사주에서도 격이란 어떤 판단 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운과 세운을 추리하면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이러한 격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예를 들면 요거 만민영 선생께서 자기 사주에 인오술 화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화살에 해당한다 했어요. 천화살. 그리고 대운과 세운에서 화를 만나서 그 해에 집에 불이 났다고 했어요.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토국윤하라는 격으로만 단정하여서 이 격에 해당하면은 타향을 떠돌아 다닌다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무토나 기토가 신자진의 어떤 합을 대운과 세운에서 만나게 되어도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사주의 일간이 기토가 되거든요. 시지에 진토가 있어요. 그런데 잔연이 오면은 이곳저곳 이상하게 많이 떠돌아 다녔거든요. 85년인가 86년에 갑자연이 그렸고 2008년의 무자연이 그랬어요. 자진합 수국을 이루어서 비록 자수는 재성이지만 그렇지만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면서 여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었었거든요. 병자연에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어요. 또 글을 보면 이 사항은 무신, 무자, 무진 3일이 된다. 신자진, 임계수어, 왕한 곳에 생한다고 특별하게 빈천 분파하게 되지는 않는다. 무토일간이나 기토일간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또는 임수, 계수가 있어서 수가 왕하다고 하여서 빈천하거나 분파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지 안목에 질병이 있고 혹 학창, 농일로 사망하게 된다. 진술, 충미, 우는 해당하고 그 남은 토는 수국을 만나면 거하게 되어 모두 표류하는 명이 된다. 진술, 충미, 운이 되었을 경우에 질병이 발생하고 학창, 농열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술, 충미 외의 토는 수국을 만나면 결국 이 말은 무토나 기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무토나 기토가 왕한 수를 만나면은 표류하는 명이 된다. 즉 떠돌아 다니는 사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자왕한 토가 수국을 만나면 부귀하게 되고 화로 나아가면 발달하게 된다. 일간이 강하게 된 사주는 수국을 만나도 떠돌아 다니지 않고 도리어 부귀하게 되고 화로 나아가면 발달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수는 토의 재성이 되죠. 그러니 부귀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를 보면 토가 윤하를 만나 허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는 눈에 질병이 있고 군인이 되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일간 무토가 지지에 토가 없죠. 진이 있고 신중에 무토가 있지만 신자진 합하여 토가 허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주의 세력을 신자진 수국이 차지하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대운이나 세운에서 수가 들어오면은 계수나 해수가 들어오고 지지에서 다시
자수가 들어오거나 신금이 들어오거나 진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타양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유고 선생께서 사주를 하나 더 예시하였습니다. 신미, 경자, 무진, 임자가 되는 사주인데 지지에 자진, 자미, 수국이 되었죠. 그리고 일간 무토의 자에 진이 있고 시간에 편제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의 운의 흐름을 보면은 자에서 해로, 해에서 술로, 다음에 유, 신으로 흐르죠. 일간이 무진이고 연지에 미토가 있어서 일간이 강하죠. 그리고 재성도 강하죠. 이렇게 재성도 강합니다. 신강재강한데 운이 어떻게 흘렀어요? 서방금으로 흘렀죠. 그러면은 이 사주 원국에 보면은 식상성이 천간만 있죠. 그런데 대운의 흐름이 서방으로 초연에 흘렀죠. 바로 식상성에 힘이 가해지는 영향이 부과되는 그런 운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간이 식상성으로 흐르고 식상성에서 재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었죠. 좋죠. 자, 그를 보면은 토가 많은 무리의 수를 쫓는다. 토와 제방을 얻었다. 수가 토에 의한 제어를 받는다는 말이죠. 병신 정유운에 유상관이 제를 생하여 대발하였다. 식신생재가 잘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수가 많으면은 아무리 천간에 경금이 또는 신금이 두 개 있다 하여도 많은 수를 생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생할 수 있느냐? 바로 지지에 유금이나 신금이 들어올 때 비로소 식상성이 재성을 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를 보면 을미운 무오년에는 파재하였고 다시 평장의 직을 얻었다. 무기윤화가 거주하면 흉하다고 하는 것은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을미운에는 관성이 되고 미토는 급제가 되죠. 무토일간의. 그리고 무원년은 역시 오화는 정인도 되지만 무토의 양인성이 되죠. 급제성이 되죠. 그러니 진, 미, 무오, 토가 왕성해져서 재성을 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경급제의 세가 재성의 세보다 더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정관성이 들어왔지만 도리어 천간에 경금이 있어서 을목, 정관이 미토의 묘고성에 뿌리를 내렸지만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비경급제가 강왕해져서 파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이 된 거죠. 그렇지만 재성의 운도 사실 만만치 않게 강하죠. 그리고 진토 중의 을목도 있고 미토 중의 또 을목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평장의 직을 얻게 된 것이죠. 아마도 무오연을 지나서 미년을 지나서 다시 신유술연이 되었을 때 평장직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오년도 무오년이지만 기미년에 탈재가 더 흉하죠. 기미년에 더 박살나는 거죠.